안녕하십니까. 사례로 보는 오픈소스 DBMS 플랫폼을 주제로 웨비나 진행을 맡게 된 인젠트 데이터 사업실 김성태 실장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구축 사례를 통해 오픈소스 DBMS 전환 효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기업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오픈소스 DBMS에 대한 궁금증과 페인 포인트들에 대해서 먼저 성공적인 전환의 경험을 가진 저희 고객 담당자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실 저희 엑스퍼DB 고객이시자 DB 스페셜리스트이신 SSG닷컴의 김신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SSG닷컴에서 쓰고 있는 정형 또 비정형 관련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총괄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팀 팀장 김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례 공유에 앞서 저희 인젠트와 엑스퍼DB에 대해서 다소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젠트는 데이터의 수집, 연계, 보관, 처리, 분석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관제하는 데이터 플랫폼 회사입니다. 약 23년 동안 통합 연계 솔루션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전달하고 정령, 비정령과 같이 데이터 유형에 따라 효과적으로 저장 관리하는 플랫폼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저희 엑스퍼DB는 정령 데이터 영역인 RDBMS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진보된 오픈소스 DB인 PostgreSQL의 순수 오픈소스로는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운영 관리 기능, 즉 백업 복구, 데이터 암호화, 시스템 모니터링, 통합 관리, 로드 밸런싱, 실시간 데이터 전송, 마이그레이션, 고가 형성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후에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SSG닷컴의 구축 사례에 대한 테크토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해 주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은 추첨을 통해서 경품도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사례로 보는 오픈소스 DBMS 플랫폼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팀장님, 먼저 SSG닷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SSG닷컴은 2012년 이마트의 중저가 상품, 백화점의 중고가 상품을 통합하여 고객들이 이마트 장보기부터 백화점의 명품 및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게 만들자는 취지 아래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많은 서비스 구축을 통해 이마트, 백화점, 또 스타벅스, SI빌리지, 홈쇼핑, 여행, 항공 등 신세계 계열사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입점함으로써 종합몰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소스를 비교적 빠르게 도입한 이커머스 산업군 중에서도 SSG닷컴은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또 목적에 맞는 다양한 DB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의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쓱닷컴의 경우에는 DB 전문 컨설팅 회사 못지않은 구성원의 어떤 DB 스킬 딥다이브, 그리고 이제 순환 발표를 통한 지식의 어떤 공유 등을 계속해서 해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도 국가 인정을 받으셨죠? 네. 네.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조직 및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선순환의 고리를 잘 만드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션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요. 크게 오픈소스 엑스퍼DB 플랫폼 전환에 대한 질문, 그리고 사전 등록하신 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 지금부터 오픈소스 DBMS 플랫폼 전환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상용 DBMS를 사용하시면서 오픈소스에 대한 관심을 아무래도 가지시게 된 계기, 그리고 엑스퍼DB를 선택하시게 된 배경 등이 있으실 텐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SS닷컴이 2014년도 1월 1일 오픈했습니다. 네. 1월 오픈했고, 그리고 매년 40% 이상의 신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트래픽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데이터베이스 증설에 대해서 비용이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데이터베이스의 증설 비용이 좀 많이 컸어요. 커가지고, 더 이상 이제 오라클을 늘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러면 좋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한 끝에, 자, 서비스를 분리를 하자, 이제. 라는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상을 보시면 이제 앞에 저희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로모션이 저희 쪽에서는 이제 결국 할인 가격을 보여주는 이제 함수예요. 할인 가격 보여주는 함수인데, 이게 커리가 2,000줄이 넘습니다. 그 계산하는 커리가 2,000줄이 넘고, 그래서 이제 이 프로모션이 아마 우리 시스템에서 가장 부하가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분석 기간 한 6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시스템 사용률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85. 그러면 시스템이 이제 트래픽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 85%만큼 시스템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분리를 하자.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어떤 DB로 분리를 할 것인가. 오라클은 우선 제외시켜놓고 이제 여러 가지 DB를 검토를 했죠. 네. 뭐 MySQL, 뭐 RT베이스, 뭐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DB들은 저희가 다 테스트를 다 한 거죠. 근데 그 당시가 2017년도 되니까 그 당시에는 솔직히 안 돌아갔어요. 2,000 몇 줄짜리 이 커리가 그 DB에 맞게 우리가 변화를 시켜가지고 돌렸는데도 속도도 안 나오고, 그리고 뭐 채채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의 포기 상태였죠. 포기 상태였다가 2017년도 경에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 엑스포DB를 처음 저희가 만났죠. 만나서 자, 그럼 어차피 이제 반포기 상태잖아. 테스트는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돌아가길래 야,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좀 더 진행해보자 해서 이제 테스트를 계속 했었죠. 하고, 한 6개월 정도 테스트를 했나 정도를 하고, 우선 2대만 도입하자. 해가지고 2대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것도 한 6개월 정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큰 이슈는 없었어요. 네. 물론 뭐 시스템이 그게 좀 헤비한 시스템은 아니었고, 우선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렇게 이제 테스트를 끝날 때쯤 돼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신세계 쓱 이벤트, 그래가지고 1년에 이제 큰 행사를 하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모든 이제 임원들이나 이제 모든 분들이,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트래픽을 받아낼 수 있냐. 그때 목표가 저희가 1매출 1,000억이었어요. 네. 그 당시 매출의 한 5배 정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매출 1,0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서 이제 그때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결국에는 병목은 DB에 있다. DB를 분산시켜야 된다. 그러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프로모션 DB를 이제 클라우드로 다 분리시키자 해서 이제 저비용 DB를 쓰고 이제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겠다라고 이제 윗분들에게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윗분들이 보고한 내용은 이제 플랜 1과 플랜 2로 나눠졌는데, 제가 실제로 한 거는 플랜 1입니다. 플랜 1에서 전체 시스템 61%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전체 트래픽의 최소 목표 5배는 받아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출이 지금 5배 가까이 되니까 충분히 지금 이걸로 분류하게 되면 시스템을 이제 제대로 이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구축 과정이 걸리는 것 같아요. 3개월. 네. 구축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아주 아무런 문제 없이 어떤 전혀 조금이라는 뭐 장애라든지 이런 거 없이 아마 그 이벤트를 이제 무사히 이제 함으로써 이제 요걸 도입하게 된 e스포티비를 도입한 계기가 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간의 어떤 고충과 해결의 과정이 잘 느껴지는데요. 잘 정의된 문제와 해결의 방법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고개가 끄덕여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2번째 질문 드릴게요. 약간의 그 대외비가 될 수가 있는데, 초기 도입 이후에 현재 도입 현황은 어떻게 되고,
사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것도 다 지금 앞에 오픈 도입 배경에서 다 연결이 되는데, 그때는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왜냐면 처음으로 회사가 메인 DB 하나에서만 이제 서비스를 하다가 갑자기 DB를 이제 분리하고 데이터 동기화를 하고 이런 건데, 데이터 동기화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초미의 관심사가 막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이 이벤트가 되게 무사히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윗분들도 그렇고, 이제 담당 개발자나 이런 개발자들 중에서 되게 신뢰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그 당시에는 또 MSA라는 게 좀 유행했지 많이 않습니까? 유행했었으니까 그때서 이제 애들이 이제 서비스를 조금씩 분리하면서 선택하는 DB를 그냥 엑스퍼 DB로 그냥 선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브레인 DB는 지금 이제 우리 OCR 쪽 관련된 이제 DB고 그걸 지금 두 대를 쓰고 있고, 에어스 DB는 지금 그 챗봇 관련 DB 지금 두 대 쓰고 있고, 지라 DB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팀즈라든지 이제 내부 이제 프로젝트용으로 쓰는 거고, 호텔이나 그다음 업체 쪽 이제 하면은 이제 파트너스 해가지고 그건 장비 6대를 지금 이제 도입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어 처리 2대, 그리고 전시 앞단 프론트 단 그 4대 지금 쓰고 있고, 저거는 아마 2대가 더 추가가 지금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배치 전용으로 해가지고 장비가 지금 3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휴 DB, 우리 뭐 G마켓이나 이런 제휴하는 DB, 제휴 많이 쓰죠. 예, 그걸 지금 4대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회원 연도 관련된 DB를 지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몰리스, 우리 애견 그런 거 장비를 지금 4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도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 프로젝트 시 그 프로모션 분리하는 거, 지금 그게 이제 48대 장비를 이제 48대. 쓰고 있고, 이게 계속 어떤 서비스 추가될 때마다 이제 DB를 분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기존 그렇죠. DB를 쓸 수도 있는데, DB 분리할 때마다는 무조건 이제 이스퍼 DB가 이제 저희 쪽에 이제 공식적인 약간 2차 DB 이런 식으로 지금 돼가지고, 현재는 약 한 106대 정도가 지금 저희 SS닷컴 쓰고 있습니다. 2대로 시작해서 그렇게 그렇죠. 많은 예. 도입이 되었네요. 예. 네. 도입 현황을 보니까 오픈소스 DBM에 대해서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어 보이시는데요. 자, 이어지는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엑스퍼 DB 도입 후에 현재 전반적인 DB 컨디션이 어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정말 과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이벤트를 하게 되면 점심도 못 먹습니다. 모니터링하고 그 옛날에 정도로. 그 정도로 했고, 뭐 CCD 때로 뭐 이제 특히 이마트는 이제 오전에 되게 매출이 많은 편이고, 네. 또 백화점 야간에 매출이 많은 편이에요. 쉬실 근데 시간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거 오픈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되게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걸 제가 작년 장편인데, 작년에 이제 석대이 이제 이벤트, 신세그룹 제일 큰 이벤트를 했을 때 CPU 사용률을 보시면 29.07%예요. 평균이.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올라간다 생각하면 30%, 40%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전혀 뭐 저희는 요 이벤트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지금 문제는. 그리고 랜드스데이도 있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야구 우승해서 랜드스데이를 했는데, 그때도 보시면 32%예요. 32%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도 한 40% 네. 정도 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뭐라 하지,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뭐 야,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네. 이벤트 하게 되면 뭐 좀 상황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뭐 보고 야 이거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아주 이벤트에 대해서는 좀 편안하게 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어떤 스케일 아웃 개념이 잘 추가가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커머스 서비스 분리와 이제 오픈소스 적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인젠트와 습닷컴의 어떤 공동의 성공 경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 등록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도 엑스퍼 DB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그 질문 중에 오픈소스 도입 시에 궁금한 질문 한 2개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포스트그레스QL이 오라클이나 이제 일반 상용 DB 버전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른 부분이 MVCC, 그러니까 읽기 일관성,
다중버전 동시성 제어를 할 때 보통 이제 롤백 세그먼트, 뭐 언두 세그먼트라고 불리는 것을 이용하지 않고 포스트그레스QL은 이제 테이블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백큐이라는 독특한 어떤 테이블 클렌징 방식이 있는데 그 백큐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제 도입할 때, 그때 이제 우버라는 회사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버가 이제 포스트SQL에서 MySQL 다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저도 들고 상당히 조금 걱정을 했죠. 네. 이 바큐 문제가 이거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솔직히 좀 감이 안 오고 해가지고 제가 생소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책을 하나 사서 바큐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고 했다가 이제 제가 지금 앞에 보이시는 자료가 제가 저 왼쪽은 오라클의 이제 MVCC 방식이고 오른쪽은 이제 바큐의 이제 포스트SQL MVCC 방식인데 오라클은 데이터를 읽을 때 언두카피와 롤백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데이터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언두카피랑 롤백을 해서 읽거든요. 네, 네. 근데 포스트SQL은 그게 태블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언두카피라든지 롤백이라는 프로세스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딱 봤을 때는 저 방식이 나쁘다고는 솔직히 생각을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팀원들한테 발표를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어른기 더 좋다, 어른기 더 나쁘다라고 나 말을 못 하겠다. 이 방식도 나쁘지 않지만 이 방식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바큐움에 대해서 이제 프리전 아이디 뭐 이런 거 좀 있는데 그거는 좀 깊은 내용이니까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보고 그렇게 되면 이 방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문제는 좀 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문제없이 이제 가보자 하면서 이제 가봤죠. 가봤는데 바큐 문제는 제가 지금 2017년도부터니까 한 6년 정도 다 돼가죠. 6년 다 됐는데 바큐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아무 번도 없었고 물론 뭐 데이터가 엄청 헤비한 데이터라면 뭐 모르는데 그건 아직까지 제가 겪어보지는 못했고 제가 겪어본 이유는 바큐 문제는 잘 돌아가고 XID 관련 문제도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큐에 대해서 너무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잘 돌아오고 또 포스트 12버전부터는 또 패러들이 되잖아요. 패러들이 되다 보니까 바큐이 이제 처리하는 속도가 더 빨라졌어. 친구를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큐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바큐이 돌면서 좋은 점이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통계갱신.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제 제가 이제 아까 2000자 넘는 쿼리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쿼리의 힌트를 제가 다 박았어요. 네. 근데 어느 한날 속도가 또 안 나오기 좀 느려졌어요. 근데 그 속도가 몇초냐면 0.5초에서 0.7초예요. 근데 이제 워낙 그 이제 프로모션은 속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0.7초가 5초 0.7초로 된 거에서 좀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해도 이 속도가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힌트를 다 없애고 딱 했는데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윗분 중에 한 분이 야 이러면 오라클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바큐은 생각만큼 그렇게 뭐 조금 뭐 위험한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큐이 돌므로써 얻는 이득이 더 많다는 저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바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무래도 그 백큐이 돌면서 말씀하셨듯이 또 포스트SQL이 이제 통계 정보를 갱신하다 보니까 또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생소하지만 또 잘만 사용하면 또 성능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안시 SQL러의 개발 접근성 부분인데 단기간에 SQL 전환을 이뤄내셨잖아요. 안시로의 전환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전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2차 DB죠. 우리 2차 DB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네네. 2차 DB를 이제 엑스포 DB를 선택했을 당시에 1순위가 뭐냐면 오라클에서 쓰는 함수. 그러니까 우리 지금 SD닷컴에서 쓰고 오라클에서 쓰고 있는 함수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함수들 다 지원하느냐? 라고 이제 저는 이제 이걸 1차적으로 준 거예요. 왜냐하면 함수가 지원이 안 되면
커리를 다 바꿔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 그 함수로 간단하게 짤 수 있는 커리를 복잡하게 짜야 되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 반감도 생기고. 예, 그래서 이제 다 지원되느냐 해가지고 다 지원이 되는 거를 확인을 했어 제가. 네. 하나하나 다 찾아봤습니다. 다 확인을 해가지고 다 지원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툴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오렌지라는 개발 툴을 쓰고 있는데 오렌지와 비슷한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오렌지와 비슷한 이제 방식의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 툴이 있냐 해가지고 수십 가지 개발 툴을 제가 찾아봤어요. 네. 근데 그 마지막에는 디비버예요. 디비버를 쓰는 게 많이 쓰죠. 예, 예. 제일 좋을 거예요. 개발 툴이 있냐. 그 다음에 이제 전환 가능 여부가 쉽냐 어렵냐를 저희가 좀 따졌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아까 2200자 정도 되는 2200줄이죠. 되는 네. 커리를 4시간 만에 제가 다 전환했어요. 아, 4시간 만에?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뭐 안시 SQL인데 이제 오라클처럼 조인 형태로 쓰는 것도 다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안시 SQL 써야 된다. 이런 한 개념은 아닙니다. 아우토 조인 정도는 안시 SQL을 바꿔야 되는데 이는 그냥 일반 이퀄 조인 같은 거는 그냥 오라클식으로 써도 상관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바꾸는 데는 크게 저는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안 써봐서 그래요. 네. 이걸 지금 저희 쪽 개발자들이 이제 포스트SQL 많이 이제 익스퍼디를 많이 쓰고 있지만 쿼리 짜는데 힘들다는 소리는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 없습니다. 안 익숙해서 조금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는데 금방 익숙해집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앞에 보시다시피 뭐 오라클 힌트 같은 것들 하고는 좀 물론 좀 다르죠. 네. 예, 포스트SQL 익스퍼디 조금 다른데 그거 대부분 다 지원됩니다. 그 원리만 조금 알면 금방 또 이 힌트 같은 거를 좀 박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예시로 하나 들고 왔는데 일반 우리가 라이트 딥트리 플랜 해가지고 해시 조인이 라이트, 레프트, 브러쉬 이런 게 세 개 조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힌트를 통해 다 구현이 돼요. 네. 저희 왼쪽은 이제 오라클 힌트 쓰는 방식이고 오른쪽은 이제 포스트SQL 힌트 쓰는데 오히려 조금 더 포스트SQL 더 쉬운 면도 있고 직관적인 부분도 예, 있고. 네. 그래가지고 조금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실행 계획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데 웬만하면 다 지원이 돼요.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아까 오라클 지원된 함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데 제일 큰 게 아까 11번에 그 알리지 EXP 카운터가 포스트에 지원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제가 펑션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 펑션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했고 나머지는 오라클 지원되는 거 다분 다 이름만 좀 다를 뿐 다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좀 오라클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포스트 SQL에서만 또 지원되는 또 함수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네. 워낙 많기 때문에 특화된 또. 예.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적지는 못하고 대략 이 정도로 적을 수 있고 요즘에는 또 약간 위치 정보 시스템이 또 포스트 SQL 익스퍼디비 지원이 돼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위치 정보 이제 하는 것도 이제 포스트 구현하려고 이제 개발자하고 좀 논의 중 얘기 중입니다. 익스텐션을 사용해서. 예. 네. 그래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한 몇 주 정도만 이렇게 해봐도 금방 배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어떤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사실 잘 모르니까 그렇죠. 생소하니까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계만 넘어서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좋은 말씀이셨고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방문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오늘 좋은 경험 그리고 지식 공유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픈소스 DB가 생각보다 성능이 잘 나와요. 그래서 저번에 오라클인 되게 고상이거든요. 하고 이제 일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그 익스퍼DB는 사양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속도 차이가 하드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속도 차이로는 막 100분의 1 정도, 10분의 1도 안 되는 하드웨어인데 속도 차이는 한 10%에서 5%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가성비가 너무 예, 가성비 좀 괜찮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뭐 너무 복잡하지는 하거나 이러지는 않다면 충분히 저는 대체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가 생각보다 제가 워낙 좀 잘 된 케이스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애가 저는 잘 없었어요. 거의. 장애가 없었고 좀 제일 많은 게 뭐 디스크 하드웨어적인 장애 이런 것만 좀 있었지 익스퍼 TV 자체에서 장애가 난 적은 잘 없었어요. 잘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물론 장애가 났긴 났는데 그 큰 장애는 아니었고 그리고 뭐 그 익스퍼 DB를 제가 선택해 준 하나가 이제 모니터링이잖아요. 바큐 네. 모니터링, 뭐 SQL 실행, SQL 그런 것들, 튜닝 같은 거 잘 돼 있습니다. 기능적인 거는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뭐 혹시 이제 모니터링 이런 거 때문에 걱정이라면 조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리고 도입은 저희도 2대부터 시작했습니다. 2대에서 지금 106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제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지금 막 그만 좀 늘리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좀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 2대 정도 도입해서 한번 써보시면 그리고 한 써보시고 난 다음에 뭐 어떤지를 대충 파악이 되시면 그때 이제 뭐 도입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뭐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기 좀 시장님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뭐 성실히 답변 드릴 거고 더불어 이제 오늘 이런 자리 말고 다음에는 오프라인에서 네. 진짜 서로 내려놓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과 오프라인 만남까지 선뜻 또 제안해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인젠트 솔루션 데이 엑스퍼 DB 고객 담당자를 모시고 마련한 사례로 보는 오픈소스 DBMS 플랫폼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